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마음속 깊이 남는 사연이 있습니다. 웃음으로 끝난 이야기, 눈물로 남은 이야기,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사람 사는 이야기, 인생 사연 몰아보기 함께 들어보시죠. 각 에피소드의 제목은 아래 더보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살림만 하는 며느리가 온갖 명품에 보석이며 외제차에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도 계절별로 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친정 부모님한테 생활비로 매달 300만원씩 드린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은 출퇴근도 아직도 지하철로 해요. 아들은 변변한 옷도 없고 맨날 똑같은 옷차림으로 다니고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더니 며느리는 어머님, 제가 잘 꾸미고 다녀야 선우씨가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선우씨가 외동아들인데 아버님 어머님 재산이 다 선우씨 건데 선우씨 월급 뭐하러 모으고 살아요. 이미 부모님 재산이 저희 노후 대책인데요. 아, 그리고 선우씨는 유니폼 입고 일해서 옷 필요 없어요. 운동할 겸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은 돈도 많으신데 그깟 용돈 드리는 거 필요 없으시잖아요. 우리 부부가 며느리 사치하고 친정 먹여 살리라고 평생 힘들게 아끼며 재투자하고 재산 불린 거 아니거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예, 내가 언제 우리 재산 선우한테 준다고 말한 적 있니? 우리 다 기부할 거야. 이런 며느리의 씀씀이라면 우리 재산 다 말아먹지 싶네요. 결혼하고 처음 부모님이 며칠 저희 집에 계실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이것저것 음식을 하루 종일 준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얘 미영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음식하지 마라. 그럼 우리 편하게 니네 집에 못 온다.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자. 배달시켜 먹어도 좋고. 난 이제 집밥 지겹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난 점점 집밥이 좋던데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어머니가 아버지를 확 쳐다보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당신 얘네들 얼굴 자주 보고 싶으면 미영이 부엌에 있게 하면 안 돼요. 아내가 씩 웃더라고요. 남편은 평생을 잔소리를 했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소금 좀 제대로 넣어. 반찬은 또 맨날 똑같아.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청소는 대체 언제 한 거야? 구석에 먼지가 수북하잖아. 빨래는 왜 이렇게 구겨놨어? 다른 일 좀 똑바로 해. 전기세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좀 아껴 써. 아니 요즘 살이 왜 이렇게 쪘어? 관리 좀 해. 오늘도 잔소리를 시작하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국이 싱거워? 그럼 당신이 직접 끓여. 반찬이 맨날 똑같아? 그럼 당신이 직접 반찬 만들어. 청소는 언제 했냐고? 그럼 청소도 당신이 직접 해. 빨래가 구겨졌다고? 그럼 다른 집도 직접 하고. 전기세가 많이 나와? 그럼 당신이 더 벌어와. 살쪘다고? 당신 배나 보고 얘기해. 남편이 어이없는 얼굴로 쳐다보고 있네요. 이혼한 지 1년. 나는 지금 5살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전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손자 좀 보자. 그 말에 잠시 시간을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집을 찾아왔어요. 오늘도 아이 좀 보자. 처음엔 이해했지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이 터져나왔어요. 예, 상현이는 우리 집 장손이야. 양육권 소송을 다시 해서 우리가 데려와야겠다. 너 혼자 돈도 없는데 어떻게 애를 키우니? 그 순간 손발이 떨리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상현이는 저희 아들이자 제가 지켜야 할 아이예요. 바람 피우고 폭력적이었던 애 아빠한테는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제 아이를 지켜낼 겁니다. 추석 전날 땀을 뻘뻘 흘리며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남편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더니 오, 전 부치고 있네 하더니 계속 부치는 전을 족족 집어먹더라고요. 고기 산 적에 왜 이렇게 고기가 적어? 동그랑땡은 또 왜 이렇게 싱거워? 어쩌네 저쩌네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자리에 본격적으로 앉아서 내가 몇 시간 동안 정성껏 만들어 놓은 산적이며 동그랑땡이며 차례에 쓸 음식을 반도 넘게 먹어치우더라고요.
남편이 다시 동그랑땡을 집어먹는 순간 손목을 탁 치면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확 손모가지 분질러 부려. 남편이 움찔하네요. 예비시댁에 방문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화장품이며 영양제며 너무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식구 될 사람이니 앞으로 건강이며 미모며 본인이 엄마처럼 다 챙겨주실 거라고 하시면서요. 사랑받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며칠 후부터 계속 카톡이 오는 거예요. 미영아, 화장품 써보니 어떠니? 영양제 먹어보니 안 피곤하지? 네 어머님, 피부결도 좋아지고 진짜 안 피곤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의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근데 집 주소를 물어보시길래 가르쳐드렸죠. 며칠 뒤 집으로 큰 박스 몇 개가 도착해서 열어보니 엄청 많은 화장품 세트와 각종 영양제들이 가득했어요. 미영아, 택배 받았지? 나 그거 구하느라 진짜 힘들었다. 가격은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바로 입금해줘라 하시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지? 남친한테 물어보니 예비 시어머님이 화장품이랑 영양제 판매를 하신다네요. 그래서 제가 예비 시어머님께 문자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며느리가 되려고 하는 거지 고객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날 남친에게 다시 다 싸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결혼해야 되는지 고민이네요. 시집간 딸이 커다란 보냉 가방을 들고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 사랑하는 딸 왔어요. 딸은 오자마자 우와 우리 집 냄새 좋다 하며 소파에 철퍼덕 앉더라고요. 그러고는 아 배고파 엄마 맛있는 거 뭐 있어? 하며 냉장고를 열더라고요. 우와 반찬 많다 엄마 나 좀만 싸줘 하길래 아내가 우리 딸 그럼 싸주지 먹고 싶은 거 가져가 했어요. 그랬더니 가져온 보냉 가방을 쫙 펼치더니 세상에 아주 싹 쓸어 담더라고요. 저 안쪽에 숨겨져 있는 반찬들까지 모두 다. 하다못해 채소 칸에 양파 하나, 당근 하나, 호박 하나, 과일 칸에서 사과 2개, 포도 1송이. 제 아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더라고요. 싹 쓸어 담고 엄마가 해준 밥 배 터지게 먹고는 간다고 이러다길래 제가 서연아 너 저것도 가져가야지 했어요. 딸이 눈이 동그래지며 나 뭐 더 줄 거야? 하며 입꼬리가 싹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텅 빈 냉장고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지지배야 냉장고 안에 먼지도 가져가야지. 딸이 깔깔거리며 웃네요. 뭘 가져간들 아깝지 않은 딸이지만 오늘은 좀 심했네요.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뜬금없이 한숨을 푹푹 쉬시는 거예요. 엄마 왜 그러세요? 요즘 내가 기력이 없어서인지 너무 추위를 느끼네. 내 친구는 요번 생일에 며느리가 명품관 데려가서 어머님 따뜻한 겨울 보내시라고 그 비싼 명품 패딩을 딱 사줬대.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입은 거 보니 진짜 따뜻해 보이긴 하더라. 아이고 엄마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몇백만 원씩 해요. 제가 엄마께 말했어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도 맞벌이 시작할까봐요. 저도 돈 벌면 어머님 패딩 사드릴 수 있는데 그 대신 우리 애기도 좀 봐주시고 살림도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결혼하고 25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상 차리고 남편 도시락 싸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그동안 남편은 제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원래 여자가 하는 일 아니야? 라고만 했어요. 어제도 똑같았어요. 몸살로 열이 39도까지 올랐는데도 그래도 밥은 해야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폭발했어요. 당신은 25년 동안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해본 적 있어? 내가 로봇이야? 기계야? 나도 힘들고 아프고 쉬고 싶은 사람이야. 남편이 그제야 멈칫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25년 동안 식모처럼 당연하게 여겨왔잖아. 그날 밤 남편이 정말 처음으로 설거지를 하더군요. 참지 말고 말하세요. 말 안 하면 너무나 당연한 게 되더라고요. 가게 장사를 끝내고 온 아내가 쉬지도 못하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다 큰 아들이 방에 콕 박혀있다가 나와서 식탁을 쓱 보더니 반찬이 이게 다야? 이거밖에 없어? 딴 반찬 없어? 하더니
치킨을 배달시키는 거예요. 아내는 엄마가 힘들게 밥 했는데 무슨 치킨을 시켜. 그럼 처음부터 치킨 먹을 거라고 말하던지. 그럼 밥 안 했지. 에휴 힘들어 하며 속상해 하더라고요. 제가 아들 등짝을 한 대 탁 치며 한마디 했습니다. 나이 30 넘게 집에서 엄마 밥 먹는 놈이 어디서 반찬 타박이냐? 이제 네 밥은 네가 해먹어. 제 남편은 평소엔 멀쩡한 사람이에요.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이죠. 그런데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자고 있는 아이들을 모두 깨워서 밤새 잔소리를 하고 정말이지 모든 진상을 다 부려요. 더 기가 막힌 건 다음 날이면 기억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술김에 실수였겠지 하고 참았어요. 그런데 그런 날들이 반복되니까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더군요. 이제는 남편이 술만 마시면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제도 술 마시고 온갖 주사를 부리고 기억도 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술 안 마실 때는 남편이지만 술만 마시면 괴물이야. 제발 이제 술 좀 끊어. 우리 딸은 어디서 맛있고 좋은 식당을 갔다 오면 꼭 우리 부부를 다시 그 식당에 데려가요. 아빠 엄마 여기 너무 맛있어 하면서. 그런데 남편은 늘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 여기 너무 비싼데 하고 투덜거려요. 처음엔 딸이 아빠 그래? 다음엔 다른 데 가서 먹자 하고 좋게 넘어갔는데 계속 아빠가 투덜거리니 이제는 선뜻 같이 가자고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경미가 어디 데려가면 여기 너무 좋다. 그리고 무조건 최고다라고 해. 그래야 경미가 신나서 우리 또 다른 데 데려가지. 남편이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네요. 제 남편은 20년째 주말마다 강원랜드에 갑니다. 가족여행, 가족외식 그런 건 제대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가족보다도 늘 도박이 먼저였죠. 처음엔 언젠가 끊겠지 믿었어요. 아이들도 아빠가 변하길 기다렸고 저도 늘 마음속으로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죠. 하지만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 말만 수십 수백 번. 그 마지막은 결코 오지 않더군요. 도박으로 날린 돈 때문에 대출에 시달렸고 생활비가 모자라 아이들 용돈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제 마음은 매일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첫째 아이가 교통사고로 다쳐서 받은 보험금까지 그 돈을 들고 도박을 하러 갔더군요. 그 순간 제 안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이번 주말 또다시 도박을 하러 나간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돌아오지 마. 그리고 제발 우리 인생에서 나가줘.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와 아이들의 삶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아침 아들이 집에 와서는 며느리가 너무 늦게 일어나서 아침도 못 먹고 출근했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들을 빤히 쳐다봤어요. 사실 며느리는 대학병원 간호사라 종종 밤에 일하거든요. 그리고 퇴근하면 또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없고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더라고요. 적어도 자기 밥은 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웠어야 했어요. 제가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준정아, 이제부터 엄마한테 와서 요리 좀 배워라. 그리고 앞으로 네가 미영이 아침 좀 해줘. 아들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겠네요. 내 동생은 세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봅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이건 싱겁다, 저건 짜다, 불평부터 늘어놓고 같이 쇼핑을 가도 이건 촌스럽다, 이건 안 어울린다며 거울 앞에서 투덜거립니다. 날씨가 좋으면 미세먼지가 많다고 불평, 비가 오면 눅눅하다고 불만,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으라고 단정부터 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부터 말하는 동생. 왜 그렇게 세상을 어둡게만 보는지, 왜 모든 시작도 하기 전에 부정부터 하는 건지. 오늘도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불평하는 동생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한테는 오는 복도 발길 돌려서 다시 달아나겠다. 동생이 날 째려보고 있네요.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의 씀씀이가 평범하지 않더라고요. 온갖 명품에 식료품도 다 백화점에서 사고 유럽이며 동남아며 여행도 자주 다니고 새 차를 뽑았다며 고급 외제차도 타고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제 마음엔 너무 걱정이 되어서 같이 밥을 먹으며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얘 집장만도 해야 하고 애기도 낳고 키우려면 민준이 월급으로는 빠듯할 텐데 괜찮은 거니? 하며 물어봤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요즘 누가 착실히 돈 모으고 살아요. 인생 즐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아들은 옆에서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고요. 에휴, 알아서 하겠지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다급히 찾아왔어요. 엄마, 집주인이 전세금 좀 갑자기 올려달래요. 돈 좀 보태주세요. 지금 전세금으로는 어디 갈 곳도 없어요. 하더라고요. 너희들 돈이 하나도 없니? 결혼한 지가 몇 해인데 차도 바꿨고 전에 유럽 여행도 다녀오고 주식에서도 좀 날렸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인생을 즐긴다며 이렇게 즐기는 게 맞는 거니? 아들과 며느리가 한마디도 못하네요. 재혼한 지 7년. 제 아들은 아직도 늘 새아빠 눈치를 보며 밥을 먹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늘 혼나는 건 우리 아이뿐이었죠. 그러면서 자기 딸한테만 세상 다정한 아빠가 됩니다. 자기 딸에게 짓는 따뜻한 미소를 제 아들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네요. 아들은 아직도 아빠라는 두 글자를 꾹 삼키며 부르지도 못합니다. 오늘도 사소한 일로 아들을 심하게 혼내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딸만 딸이고 내 아들은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빠가 되던가 아니면 아빠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요. 남편은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외식을 하러 가서도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로만 정하고 주말에도 저와 아이들은 버려두고 낚시며 등산이며 혼자 다니고 평생 처갓집에는 전화 한 통 하지도 않았죠. 이제는 퇴직하고 하루 종일 소파와 한 몸으로 살면서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사네요. 그러면서 삼시세끼 이것저것 해달라 매일같이 졸라요. 점심부터 삼계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평생을 하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밥은 이제부터 알아서 챙겨 먹어. 남편이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네요. 제가 잘한 걸까요?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는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일부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버지는 은퇴하셨으니까 서울에 아파트 팔고 지방에 가서 사셔도 되잖아요. 다른 집들은 다 그렇게 부모가 자식들 강남 입성시켜줘요. 우리 부부는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노후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살던 정들었던 동네에서 친한 사람들이랑 운동도 같이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요. 황당한 요구에 아내도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 인생만 인생이냐? 아들이 결혼하고 올해 첫 김장하는 계절이 왔어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지야, 다음 주 주말에 뭐하니? 내가 김장김치 해놓을 테니까 와서 가져가. 온 김에 보쌈도 해줄게. 준이는 엄마 김치만 먹잖니. 너희 많이 가져가. 그러자 들려온 며느리 대답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았어요. 어머, 김장김치요? 저희는 그냥 김치 사 먹을게요. 요즘 파는 김치 안 짜고 엄청 맛있어요. 준이씨도 파는 김치 엄청 잘 먹어요. 어머님이 만드신 김치는 어머님이 드세요. 아들 주시고 싶으시면 아들 줄러서 먹이시고요. 저는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그럼 실컷 사 먹어라. 아들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3년째 백수로 있어요.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우리 집의 자랑이었죠. 처음에는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더군요. 명문대를 졸업했으니까 곧 좋은 회사에 취직되겠지 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새벽까지 게임만 하고 오후에나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어요. 취업 준비는 잘 되어가니? 아들이 버럭 화를 내며 알아서 할 거라고 하더군요. 무언가 잘 안 풀리고 답답해서 그러겠지 하면서 3년을 가슴이 무너져도 아들을 응원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똑같은 생활이네요. 참다 오늘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봤어요. 취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아들이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정신 차려.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